통상법 제1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장의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내용의 구체적인 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장에서 어떤 교육관련 지적재산권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관련 지적재산권은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는, 구체적인 어떤 그 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WTO 협정문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더 리콜 해 봅시다. 앞전에 했던 거. 그림을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그러면 이제 WTO 협정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던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더듬어 보면은 WTO 협정문은 이제 크게 두 개로 그때 이제 크게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WTO 협정 설립 협정에 관한 것, 그죠? WTO 설립 협정에 관한 것, 그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자간 무역협정 MTA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간 무역협정인 PTA가 있죠. 이 복수간 무역협정은 지금 우리가 쉽게 뭐 이야기하면 FTA가 되는 겁니다. FTA. 근데 이제 이거 FTA는 사실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그 내용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는 체국대우 원칙을 가장 큰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수간 무역협정은 자 다자간 무역협정의 기본은 뭡니까? 협정이 하나 타결되면 그게 모든 회원국에 어떻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죠? 적용된다는 건데 복수간 무역협정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별도의 무역협정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가 정해지면 똑같이 설정하자는 것에 그게 배척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양자협정인 WTO가 활성화되고 미국 주도로 이것이 급진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게 복수간 무역협정은 WTO에서 이것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하는 부속적인 아주 그냥 뭡니까 뭐 하나의 뭐 부록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본체인 다자간 무역협정이 붕괴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에 아주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총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부속서가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4개의 부속서, 그죠? 그 부속서 보면 부속서 1, 2, 3, 4인데요. 그 중에 이제 1이 ABC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ABC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속서 2, 3까지가 뭐냐면 다자간 무역협정에 속하는 겁니다. 부속서 2, 3까지가 다자간 무역협정에 속하는 거고요. 부속서 4가 아까 이야기한 FTA 부분들, 그러니까 복수간 무역협정에 속하지는 것이다. 자, 이거 빨리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WTO 협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설립협정, 그죠? 설립협정. 설립을 어떻게 하고 설립협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명한 거죠. 그걸 설립협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TN 다자간 무역협정, 그죠? 다자간 무역협정, 그죠? MT를 갖다가 이제 다자간 무역협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WTO의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 무역협정은 이제 우리가 부속서가 WTO는 부속서가 이제 1, 2, 3, 4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1, 2, 3이 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부속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 중에서 1은 또 A, B, C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2, 3 부분이 이제 다시 다자간 무역협정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간 무역협정에는 부속서 4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수간 무역협정 부속서 4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 1A를 보면요. 1A는 이제 가트 1994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O로 복귀하는 협정, 이제 그 협정이 이제 농산물과 섬유, MFA에 관한 규정이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경 라운드, 그죠? 그 다음에 MTA 협정 중 다자화된 분야, 기술 장벽, 반덤핑, 관세 평가,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요게 다자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 부분들에 가서 타결된 것은 회원국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럽니다. 동경라운드 MTA, 동경라운드에서 있었던 다자간 무역 협정 중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장벽, 반덤핑, 관세 평가,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및 상계 관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규정해 놓은 것. 이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다자 협정 또 있습니다. 그죠? 위생 및 금융 조치, 그죠? 무역, 그 다음에 관련 투자 조치, 선적적 검사, 원산지 규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죠? 요 부분, 요런 것들, 즉 부속서 A는 요 4개의 주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속서 B는 뭐냐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마무리한 결국은 이제 서비스 협정, 그죠? 서비스 협정 14장에서 마무리한 서비스 협정, 그죠? 그 다음에 가트, 그죠? 서비스 협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속서 1C는 이제 요번 장부터 시작할 뭐냐면은 상품 교육에 시작할 지적재산권 협정입니다. 자, TRIPS, 그죠? 지적재산권 협정.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할 분야인 6장이 즉 다자간 무역협정의 부속서 1C에 속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속서는 ABC로 거든요. 부속서 2부분이죠. 이 부분인 분쟁 해결 관련 양해 DSU.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 3인 무역정책 검토 제도라고 있습니다. TPRM. 요 제도. 요거를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 4에서는 부속서 4는 FTA에 관계된 거라 했죠.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 즉 PTA에 관계된 것이고, 이거는 동경라운드의 다자간 협정, MTA 협정 중에서요. 다자화되지 않는 분야, 그죠? 다자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 그죠? 민간 항공기 교육이라든지 정부 조달, 국제 낭용, 그 다음에 무역협정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한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간 무역협정, 즉 다자화되지 않은 부분들, 예외를 둔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뭐냐면 부속서 4개 중에 1번에 해당하는 1, A, B, C, 즉 부속서가 이제 4개 있는데 그 중에 2, 3, 4는 부속서 자체가 나눠지지 않고 그냥 2, 3, 4입니다. 근데 1은 A, B, C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C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C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그죠? B는 특히 서비스 협정에 관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내용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은 이제 일단 이제 개설, 그죠?
그다음 지적재산권 의미, 그다음 지적재산권의 이제 개념, 그죠? 지적재산권 의미와 개념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제조약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파리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중에서도 그다음에 뭐 문학과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이제 베런 협정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세계 저작권 조약, 그다음에 저작인 접권 조약, 그다음 파리 조약 특별 협정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TRIPS 일반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기본 이게 뭐냐에 대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범위하고 적용 대상, 일반 원칙들, 그죠? 자, 그 일반 원칙으로 보면 이제 최소 보호 수준의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체육 대우의 원칙, 그다음에 투명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협정의 준용, 자, 권리 소진의 원칙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제 뭐 배론 협정의 준용, 저작권의 대상이 어떤 것이다. 그 저작권의 대상도 이제 예외적으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공식 문서, 뭐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응용 예술 저작물 의장, 정치 및 법정 연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저작물의 보호, 동맹국 내에서의 보호, 상호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상포 같은 파리 협정 준용, 뭐 TRPS 준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지리적 표시,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특허, 그죠?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그 다음에 영업 비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뭐 최대한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어떤 지적재산권의 의의를 한번 봅시다. 자, 지적재산권이라. 지적재산권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을 때 번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최근에 옛날에는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권리 강화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이게 이제 각국 간의 통상 마찰로까지 이제 비화가 돼 가지고 주요 현안이 되어 있어요. 왜? 교육에 있어서 옛날에는 상품 교육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교육이 상품 교육을 앞지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서비스 교육이 상품 교육을 앞지르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결국 뭡니까? 상품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를 갖다가 누군가 다른 엔트런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훔쳐가는 거와 똑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안 됐는데요. 그게 이제 더 앞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요. 이제 미국이 시장 개방 압력이 이제 그때 이제 거세졌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적재산권 요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적재산권이란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됐고, 기억에 의하면 이제 그때 이제 대학가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불법 복제 외국 교과서들. 옛날에는 뭐 자연스럽게 뭐 진품인지 뭐 복사품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점에 버젓이 그냥 나왔죠. 그죠? 싼 가격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지적재산권 문제로 이제 1980년대부터 그냥 이슈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지적재산권이 꼭 이런 이제 하드 이제 커버 같은 이런 책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이제 발달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로 확 퍼져 나가죠. 왜? 뭐 찍어가지고 보내고 복사해서 보내고 스캔 받아서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통일 규범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죠?
옛날에 이런 통신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자기가 들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뭐 딱 스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PDF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뭐 외국어로 된 원서를 잘 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왜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냐? 이것도 창작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아이디어를 생각해 가지고 이걸 상품을 만드는 것이나 이걸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죠?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재산권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제 뭐 재산권이죠. 그죠? 그래서 산업적 또는 영업급 재산권이 산업재산권과 뭐 문학적인 미술적인 재산권인 저작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크게 산업재산권 알죠? 뭐 특허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문학적 또는 미술적 재산권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저작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개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연합 교육 뭐 과학 문화기구가는 유네스코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IPO 등이 중심이 되어서 지적재산권 기준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죠? 자, 특히 지적재산권 보고는요, 국제교역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때문에 따라, 분쟁이 때문에 따라 종래에 가트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그 당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개념이 미비했죠. 그죠? 지적재산권이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쵸.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지적재산권 문제 이제 해적상품 유통 부분에 국한했죠. 그죠? 또한 이제 WIPO를 중심으로 WIPO 조금 전에 있죠. 지적재산권 기구입니다. 그죠?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전반을 다루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다음에 WRIP의 최종협정 파이널 액트에서처럼 선진국에 의해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으로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죠? 됐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이 옛날에는 뭐냐 책 같은 데 저작권에만 지칭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특허나 상품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으로 분류되는 과거와는 달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그죠?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즉 TRPIS 하위 지적재산 개념에서는요, 모든 창조적인 노력의 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요. 모든 창조적인 노력의 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모든 창조적인 그러니까 뭔가 창조적이 됐다면 이걸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걸 지적재산권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갖다가 향상시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하고 공업소유권을 뭔가 이걸 갖다가 전부 다를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규율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트 수준에서의 어떤 이런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TO에서의 지적재산권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1980년도 말에요.
1980년도에 선진국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가 있었죠. 이걸 수련하기 이제 그때 보면 막 그냥 외국책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단속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엄청나게 단속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상포법, 실용실황법, 의장법, 저작권법, 뭐 이런 거, 부정경제방지법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이제 개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제 국제조약에 가입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86년도에 그죠?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지적재산권이란 것은 뭐냐? 그죠? 의미는 그렇고 intellectual property right다 이렇게 property right다 이렇게. 자 뭐냐? 지적재산권은 뭐냐? 지적적인 창조 활동의 결과다. 총칙이다. 그냥. 뭔가 생각해서 만든 거다. 일종의 그러니까 무치재산권이죠. 무치재산 보이지 않는 재산권이죠. 일종의 그죠? 특히 실용신안, 그죠? 특허, 실용신안, 그죠? 그다음에 의장, 상표, 그 다음에 같은 거 우리가 다른 걸 다르게 뭐라 부릅니까? 산업재산권 플러스 문학과 예술에 관한 저작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죠? 그렇게 해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 지금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죠? 특히 급속한 기술 혁신이 급속하게 발전했죠. 최근에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정보통신 기술, 그죠? 이런 것들은 뭐고 전부 다 뭡니까? 산업기술 창작품이죠. 그죠? 여기서 문화, 반도체 칩,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그죠? 그다음에 문화, 예술, 과학, 저작물 여기까지, 그죠? 상품화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것들, 그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범위가 넓어지다. 하여튼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걸 또 뭐 결국 뭡니까? 책을 상품화 시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교육 관련이다. 교육 관련, 그죠? intellectual property right다. 교육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문학, 그다음 예술적 창작과 산업, 과학적 발명 등의 어떤 창의적인 정신활동으로 생기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재산권 플러스 저작권 이런 거였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IPO는 아까 이야기하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란 것은 World Intellectual 지적인 Property 재산권 Organization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WIPO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립 협약에 보아서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은 문화, 예술, 과학적 저작물, 그다음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견,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그 다음에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그 다음에 기타의 산업, 과학, 문화, 예술, 하여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권리다.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낸 것은 모두 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에 들고 보호 대상에 든다. 이렇게 이제 규율을 해놓은 거죠. 그죠? 보호 대상에 든다. 그러니까 결국 뭐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뭐고? 인간의 어떤 현대국가에서 인간의 어떤 인격의 자유를 기초로 해가지고요.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죠?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하나의 인격을 존중하니까 그 인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모두 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의 결국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권리, 개인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의 개인에게서 나오는 그 특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적재산권 뭔가 창작 활동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에 대한 권리인 거죠. 그죠? 개개인에 대한 권리니까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간 정신 발달에 대한 학문 예술에 대한 창작물, 그죠? 맞죠? 창조적 발명 정신, 그죠?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재산권을 보호돼야 한다는 이제 사회 경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인격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죠? 이러한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권리다. 권리고, 이제, 발명 정신에 기초하고, 창조신에 기초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한 이제, 개념이 이제,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대에서 지적재산권의 분야는, 그죠? 전통적 의미의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하고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copyright, 그죠? 저작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지적재산권, 최근에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저작권, intellectual copyright 이건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카피라이트 저작권인데 이것이 뭐 산업과 연결된 거죠. 그다음에 동식물, 미생물, 첨단 기술, 전자, 정보산업, 첨단 산업 재산권, high technological property, 그죠? 이것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달과 함께 생겨난 것들이 있죠, 그죠? 뭡니까? 그거는 기획, 영업활동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지적재산권이다. 그걸 갖다가 특히 뭐냐면 정보재산권이다. proprietary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 즉 재산이 되는 정보다. 지적재산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 그렇죠? 영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한 일종의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포함된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어떤 스코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침해하지 않는 거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요거 다 지금까지, 그죠? 자. 자, 보면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나눠 봅시다. 그죠? 자,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산업재산권, 보통 patent라고 하죠. patent right. 특허권이다. 그 다음 실용시장권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의장권, 그죠? 상표권, 그래서 industrial design하고는, 그다음 상표권은 이제 트레이드 마크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특허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특허권 중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죠? 또는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그 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커먼 센스로 생각하는, 상식으로 생각하는 건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과 실용시장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허권은 20년간 보장이 되고 실용시장권은 10년이 보장이 되고, 실제 실용시장권을 받으려면 실제 모형을 갖다가 즉 실제 예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허권은 생각만 제공하면 됩니다. 단지 생각 중에서도 어떻게 특허는 이제 생각으로서 이제 자기가 특허권을 갖다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용시장권은 이제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것을 이제 일단은 제작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장권이란 것은 뭐냐, 뭐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모형 같은 거, 어떤 모형이나 이제 뭡니까, 모양을 이야기한 거죠. 이제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상표권은, 트레이드마크는 이제 회사 이름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표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산업재산권은 이제 산업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카피라이트, 문화예술가 같은 이제 그런 건 저작권이요. 지적 인격권, 모럴라이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인접권, 그죠? neighboring right,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작권이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신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이제 산업 저작권, 인더스트리얼 카피라이트죠. 산업에 관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제 저작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산업과 관련된 저작권, 저작권이고, 그다음 첨단 산업 저작권, 하이테크 프로퍼티가 있고요. 정보 재산권, 아까 이야기했죠. proprietary inform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proprietary information이라는 것은 영업 비밀,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보 재산권, 어디 가면 누가 있고 어디 가면 누가 있고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일종의 그거죠. 자기들이 어떤 영업 노하우고 이제 영업에 관련된 자료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보 재산권이다. 뭐 데이터베이스도 그 포함되겠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이제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WTO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는요, 지적재산권 개념에 관해서는 협정문, 그 다음에 이제 제2부의 1장 내지 7장의 적용이 되는 범주의 모든 지적재산권,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그 다음에 요 이제 저작권이 어떤 거고 저작인접권이 뭐고 요런 상표권, 그 다음에 지적표시권, 요건 뒤에 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집중회로 배치 설계권, 영업 비밀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북미 무역협정 나프타에서는 6종의 그죠? Plant the breed right. 육종자의 권리죠. Plant breed. 즉, 뭔가 식물을 키우는 사람의 권리. 이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뭔지도 뒤에 가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암호화된 프로그래밍 정성, 위성번호. 그죠? 이런 것도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어떻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참.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국제무역, 옛날에 모조품이 많았죠. 그죠? 소위 이야기하는 짝퉁들. 그죠? 모주 상품들 지적재산권을 취비한 상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국제적 보호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WTO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하는 WTO 목적을 하는 WIPO와 긴밀하게 협정, 국제협약 관련 국제협약과 WTO의 협정에 따른 각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와 통일화에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통일화를 통해 각국의 나라에도 나름대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통일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WTO도 이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방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 이제 교육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정이 TRIPS인데요. 그 약자는 Trade Related입니다. 그 다음에 Aspect, 그죠?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그래서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입니다. 그죠?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여기서 국제적인 보호는요, 여기서 이제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국제적인 보호는요,
결국 뭐합니까? 무임승차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음으로써 뭐 먹고 어떻게 어떤 효과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발명하고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면 그렇죠. 그것이 이제 결국 뭡니까? 세계적으로 산업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가속시킬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인류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내야 돈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 머리 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고치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는 뭐 물질 아니라 명예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명가에 대한 존중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들,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더욱더 발명이 촉진되고요. 이 촉진된 발명을 갖다 축적함으로써 인류가 더 나은 기술로 진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혜택을 또 인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어떤 그 발명의 촉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한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죠? 자, 요 전체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TRIPS, 그죠? 자, 결국 이건 뭐냐? 무임승차하는 거 막아가지고, 그죠? 창작과 발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야지만 결국 이게 뭐가 된다고? 산업기술 발전이 기반이 되는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가속시킬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조약을 한번 봅시다.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조약들. 뭐 어떤 조약들이 있냐. 파리 조약을 한번 볼까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파리 조약을. 자, 지적재산권, 자, 1983년에요. 파리 조약,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네, 그죠? 그래서 1883년에 이제 이게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라고 있었습니다. 파리 컨벤션입니다, 그죠? 파리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체에서 최초로 국제협약입니다. 여기에선.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은 이제 최초의 조약 국제협약답게요. 이후 체결된 각종 지적재산권 조약들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죠?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발단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73년에 10년 전에 1873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있죠. 그래서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신규 발명품에 대한 모방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 도용을 찍어갖고 발명해보면 그거 말짱 흔일이잖아요. 그죠? 그 누가 발명했는지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고,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 10년 후인 이제 83년에, 그게 이제 그 전문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소위 파리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죠? 파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죠? 파리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리 협약은 이제 그 당시 한 11개국, 그죠? 파리, 물론 프랑스는 포함됐고 11개국에서 83년에 그 다음에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에서 199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초까지 7차례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 우리나라는 이제 1980년대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가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자국 산업 보호의 목적이 있는 요거는 뒤로 한번 넘겨서 볼까요? 자, 근데 파리 협약의 내용을 보면요. 파리 협약은 이제 일단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적재산권의 외국 출원을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이제 출연을 하는 자는 몇 가지 기본권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익을 향유시키기 위한 내외국인 평등 원칙을 두었다. 자,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죠? 똑같이 준다. 그때 출원 순위 및 신규성, 누가 먼저 출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를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우선권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권 제도란 것은 이 특허 같은 걸 갖다가 신청을 했을 때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특허가 금방금방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출연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출연한 사람은 특허가 나올 때까지 이 특허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먼저 출연했다는 것을 이제 공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특허를 냈을 때 이제 각국이 특허를 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선 특허를 낸 자국의 같은 나라에도 특허를 낸다고 합시다. 그럼 그 특허를 낼 때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특허청이 일정 기간 동안 특허를 내주지 못했을 때는 이런 특허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공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우선권 제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후순위자가 후에 특허 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참고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비슷한 특허를 갖다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자기가 저거 내봐야 저 사람 특허가 되는가 안 되는가 봐야 되겠잖아요. 물론 특허란 것이 꼭 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좀 독특한 방법을 갖다가 개발했다. 그러면 그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만 또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A에서 1에서 10분까지 이제 어떤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청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청구를 합니다. 자, 내가 이런 발명을 했고, 자, 뭐냐?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합시다. 자동차에 이제 자동 무슨 주행 장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위성 장치, 위성 주행 장치, 그러니까 오토로 사람 없이 무인 운전 장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무인 운전 장치가 일단 특허가 나 있어요, 그죠? 특허가 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제 모방할 수 있는데 모방된 건 다 이제 뭐냐면은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허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우리가 그 평범한 사람이 또는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새로운 특허가 나 있지 않더라도 평범한 커먼 센스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누구나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사람이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독특해야 되죠. 특허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10번까지 다 모방을 했어요. 그럼 모방을 1번에서 9번까지 모방을 했어요. 그럼 모방인 건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번 항에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똑같이 모방을 했는데 10분 항에서 좀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전체를 만들 수 없지만은 만약에 그 10분 항을 인용해 가지고 1에서 9번까지 특허가 난 회사가
그 10번 항을 인용을 했다면 그건 특허 침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만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죠? 특허는 그런 거죠. 그죠? 우선제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특허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은 보통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1년 반에서 1년이 걸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청이 어떤 나라의 특허청이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또 동일한 것들을 갖다가 내 가지고 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제 뭐 비슷한 걸 내 가지고 특허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황당할 거 아니에요. 먼저 낸 사람이. 그러면 왜 당신 특허 냈냐? 나는 몰랐다. 내가 했을 때는 그런 특허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청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그 기간에 낼 수 없을 때는 이제 그 특허를 일단은 특허 중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허 중이다. 이렇게 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특허 날짜, 특허 출원 신청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이 관련된 특허를 냈구나 해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내국민뿐만 아니라 외국민에도 똑같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평등주의를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원 순위하고 신규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선권 제도를 갖다 도입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권 제도를 갖다가 적용할 때도, 그럼 어떤 사람이 우선권이냐, 막 해석이 막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허 독립의 구분 원칙을 새로 도입했다. 그 해석상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에 보겠습니다. 저작권. 이제 저작권부터 이제 설정을 시작을 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관한 조약이죠. 저작권, 카피라이트라는 건 뭐냐?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 대상으로 한 권리죠. 아까 그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보호 대상인 창작물은요, 창작자의 정신적인 노동의 산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격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을 자유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인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격에 의해서 생산된 정신적인 산출물, 창작물이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러죠. 그럼 이제 그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한 모든 창작물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책이죠. 음반, 테이프, 그림, 조각, 사진, 필름, 악보, 컴퓨터 프로그램, 뭐, 그죠? 광고 문안,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광고 문안까지. 이에 따라서요, 창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포, 출판, 번역, 복제, 공연, 연주, 전시 등에 있어서는요,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독립적 배타적인 권리, 이런 자기 거를 갖다가 함부로 남들이 그걸 갖다가 출판하는데 이용하거나 출판의 내용에 있거나 번역하거나 복제하거나 공연에 쓰거나 연주하거나 전시 등을 했을 때는 내가 한 건데 네가 왜 했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독점적 그리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는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다른 사람이 지배할 수 못하도록 자기만 딱 지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을 타인을 어떻게 배척한다 이거죠. 너는 권리가 없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 카피라이트와 지적재산권에서 파생된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저작 인격권, neighboring right, 그죠? 저작 인적권, 그 관련된, 인접된 것들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 딱 하니까, 그거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건 다 저작 인적권이에요. 저작 인적권. 요거는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작 인적권이라는. 그리고 제작자가 자신의, 제작 작품을 왜곡하는 행위로부터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저작 인격권이다. 모럴 라이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럴 라이트. 모럴 라이트는 저작물로부터 자기의 인격과 어떤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모럴 라이트다.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걸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왜곡했을 때 저작 인격권이다. 자, 저작권은 저작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출연과 등록이라는 일정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산업재산과는 다릅니다. 산업재산과는 출연하고, 그죠? 등록해야 됩니다. 뭐, 소위 이야기하는 특허, 의장, 실용신안, 뭐 상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록해야 되죠. 그죠? 허가도 출연해야 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리다. 완성되는 그 순간, 바로,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 그리는, 다 그리는 순간, 바로 뭐예요?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인정이 된다. 자, 무슨 말겠죠? 저작권은 산업재산과는 달리 행정지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재산과는 다르다. 동시에 완성과 제작의 동시에 완성과 동시에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의 권리 보호에는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제작자에게 법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중남미 국가들은요, 제작자에게 법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등록 또는 일정한 표시를 조건으로 소유하는 형식주의를, 그러니까 copyright is reserved 이런 거예요. 그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상표권 이 그림에는 상표권이 있으면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 써야 된다 이거죠. 그거 안 쓰면은 네가 그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허가한 거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보통 밑에 뭐 all copyright reserve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저작권을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내 걸 갖다 퍼나르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때 저작권 위반으로 너한테 그거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는 이제 형식주의다. 그죠? 일단 표시하라. 그래서 형식주의. 미국의 중남미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저작권에서 아시잖아요. 카피라이트 또는 뭐 C 그하고 제작자명과 최초의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통 책에도 다 그래 돼 있고 뭐 인터넷 저작물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죠. 카피라이트 이래 돼 있고 또는 뭐냐면 C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작자명과 최초의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사용은 저작권 침해했는지 아닌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행 후에는 신속하게 국회도서관, 저작권국에 납본 등으로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저작권이 발생에 대해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형식주의를 채가는 국가가 있죠. 일본하고 유럽 국가. 형식주의를 채가 있는 국가, 미국, 중남미로 나누어진다. 비형식국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완성과 동시에 무조건 완성과 동시에죠. 그게 된다는 걸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 비형식주의 이해하시겠죠.
일본하고 유럽은 그냥 완성과 동시에 그냥 병식주의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관한 조약 역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으로는요, 문학과 예술에 관한, 베론 협정, 1886년입니다. 그죠? 베론 협정. 그 다음에 세계 저작권 협정, 그죠? 1953년에 UCC, 그죠? 1886년에 베론 협정, 그 다음에 1953년에 세계 저작권 협정, 그다음에 실형과 바코드 제작자 및 CJ 연주가 및 방송 사업자를 보호를 위한 그 조약이 1961년에 그 인접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허락받지 않는 레코드의 복제로부터 레코드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 1972년 레코드 보호 조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임페이스의 보호 및 그죠? 국제 기타에 관한 조약이 1974년 그죠? 테이프 페이스 보호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전달에 관한 조약이 1973년 위성통신 보호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자국에 관한 조약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용을 한번 하여튼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있다. 그죠? 그렇다. 그죠?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학과 예술 보호에 관한 베론 협정 1886년 걸 한번 볼까요? 베론 협정. 그죠? 베른 협정이 그러면 그 베른 컨벤션이죠.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른 협정 1886년입니다. 스위스 베른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전세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조약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베론 협정은 레아티스트 버전 그냥 1971년 그 베론 협정은 최근 내용을 회원국들이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협정상의 문학 작품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뭐고 문학 작품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학 작품이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내용이 선택이나 배열 때문에 지적 창작 구성으로 보호를 받는다.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는 요 안에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고 배열 그것은 지적 재산권 내용 이러한 보호는 데이터나 자료 자체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 데이터나 자료 자체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그 안에 있는 또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협정에서는요, 베론 협정에서는 대여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여권,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대중에게 상업적 대여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쵸?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결국 이제 베론에서는요, 대여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죠? 대여권 조항. 그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 음반 제작자들이요, 자기 작품을 대중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고 금지를 할 것도 권한도 줍니다. 그죠? 그쵸? 자기 작품을 뭐, 나한테 돈 내면은, 네가 사용해라.
아니면 또는 그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저작물의 경우도 그죠? 상업적 대여가 배타적으로 상업적 대여가 관람을 위해 복제를 초래하는 복제권을 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 그죠? 자,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연주가들의 권리도 보호돼요. 허락받지 않는 녹음이나 방송도 규제한다. 자기한테 허락 안 받는 거, 그죠? 이것도 녹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인데 다른 가수가 부르는 거 이것도 허락 받아야 된다, 그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 50년이 됩니다, 그죠? 또는 방송에서 나간 것도 이것도 해라 마라 또 20년 동안 방송국이 이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억수로 이제 그거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원래 프랑스 스위스에서 됐죠. 베론에서 1886년이죠. 그죠? 요때 이제 해가지고 96년 10년 후에 파리에서 보완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차례 이제 개정 때 보완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909년에는 이게 이제 베를린 규정으로 이제 1908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20 로마, 그 다음에 브리셀, 그 다음에 스톡홀름, 이게 쭉쭉쭉쭉 68년에 쭉쭉쭉쭉 이제 설립, 이게 발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1년에서, 파리 규정인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99년, 96년에 가요. 결국 파리 규정이 시작은 이제 베른 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른 규정에서 1986년에 베른 규정에서 이제 시작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71년에 파리에서 되는 파리 규정이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른 협정이 발효되면서요. 가입한 국가들이면서 베른 동맹, 베른 유니언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의 권리 보호 등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중간에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 회의에서 어떻게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WIPO 그죠?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스톡홀름 회의가 1968년에 열렸는데요. 그 열리기 1년 전에 그죠? 세계에서 결국은 WIPO가 창설됨에 따라서 이제 임무가 성격됐죠.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파리 협정에 지적재산권이 통일적으로 운영 허가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베른 협정은 이후에 수차례 개정을 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작물의 보호 대상의 범위 내용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이제 기본 원칙을 보면요. 이제 지적재산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절로 발생한다. 그죠? 형식주의가 요구하는 등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작권의 표시 등의 어떠한 형식의 절차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 해서 비형식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죠? 그랬다. 일단 완성은 도시에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일본이 그렇다고 했어요. 가맹국이 그다음에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 아까 그 내국민 대우라는 게 그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각 가맹국이 협정상 보호문을 지는 저작물은 동맹국의 국민의 저작물, 즉 국적주의. 아까 속지주의라 했죠. 그죠? 그다음에 동맹국 국민의 저작물 및 가맹국 내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저작물, 즉 발행지주의, 그죠? 이거 아까 속지주의라 했죠, 그죠? 가맹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그죠?
자,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더라도 그 가맹국이면 그 똑같이 자기 나라와 똑같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발행 시주의. 자, 협정 비준 발효 전에 창작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보호기간이 끝난 것을 제외하고는 뭐 보호받습니다. 속옷보호까지 합니다. 속옷보호. 그죠? 이거 속옷보호한다. 자, 가맹국이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면 외국인을 보호가 국내법의 보호보다 못할 경우에는 그 외국민의 본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동일한 보호만을 해주면 된다. 상호주의다. 그죠? 상호주의다. 상호주의, 즉 본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 동일한 보호해주면 된다. 그렇죠? 상호주의다. 자, 그 다음에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중 50년 동안, 사망해도 50년, 생존해도 50년. 그러니까 생존 중 50년, 그다음에 50년, 사망 후 50년 이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 50년 동안 보호, 사망한 후 50년 이렇게 됩니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 중에 그게 끝나고 뿐이면 50년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따가 사망해버리면 이제 사망 후 다시 5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맹국의 국내법은 이보다 더 길게 할 수는 있어도 짧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이렇게 했죠. 길게 할 수는 있어도 짧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길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할 수는 없다. 자, 이 이야기죠. 그죠? 요 방금 한 게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저작권 조약은 다음 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